나 시기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부터 볼까요? 자, 동서왕은 신라의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는데 신라왕이 이벌찬 비지의 딸을 시집 보냈다. 자, 38번의 가는 동서왕이죠. 백제 동서왕과 신라 소지왕 사이의 결혼 동맹. 자, 그래서 동서왕 때 결혼 동맹. 자, 결혼 동맹은 신라 소지왕 사이에 결혼 동맹이 체결되죠. 시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나 왕은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친히 보병과 기병 50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즉 신라에 의해서 살해된 왕은, 자, 여기 있는 성왕, 6세기 성왕 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자, 시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동서왕은 5세기 말, 그 다음에 서왕은 6세기 전반, 6세기 한 전반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기억부터 볼까요? 자, 백제는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고로 남부여로 굳혔다. 자, 이건 성왕 때죠. 성왕 때. 그래서 시기로 하면은 538년.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왕 시기의 업적이니까 당연히 나 이전이 되겠죠.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자, 두 번째, 금강 유역에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자, 웅진으로 천도한 거는 언제? 문주왕 때. 자, 문주왕 때 천도한 건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한강을 빼앗겼기 때문에 5세기 후반. 자, 지방에 22 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했다. 무령왕이에요. 자, 무령왕은 역시 6세기 전반인데 순서대로 하면은 동성, 무령, 성왕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성왕과 무령왕이 요 사이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한성이 함락되었다. 자, 한성 함락, 계로왕. 네, 계로왕 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전사, 그리고 문주왕 때 웅진 천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기억과 디귿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그래서 주요 사건들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근초고왕이 평양성 공격했던 거. 아까 371년. 그 다음에 장수왕이 한성을 차지한 거, 요 한강 점령했던 거, 요거 475년. 그 다음에 서왕의 전사, 요런 거 많이 물어보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요 사건들, 또는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준 거, 400년이라고 했죠. 아까 5세기 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워낙 제시문으로, 가나 나나 뭐 이렇게 제시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38번 풀어봤고요. 39번 봅시다. 자, 가와 나 사건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자, 가. 겨울의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군사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 쳐들어가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워 막았으나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었다. 자, 가는 근초고왕. 4세기 후반의 근초고왕의 고구려 평양성 공격. 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한 일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 고국원왕이 전사한 거죠. 자, 그래서 시기로 보시면은 371년. 자, 두 번째 볼까요? 9월에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왕이 이사부에게 명하여서 토벌하게 하였는데 사다함이 부장이 되었다. 사다함은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앞서 달려가 전단문에 들어가 흰 깃발을 세우니 성안의 사람들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거기에 다다르자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자, 가야가 반란 일으켰는데 무슨 가야일까요? 요거 대가야.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대가야인지 어떻게 알았어? 이사부. 맞아요. 이사부 나오고 사다함 나오고 그러면 대가야야. 네, 대가야. 금관가야 멸망은 법흥왕이잖아요. 그때는 우리 뭐 나왔었냐면 여러분 한번 사료를 떠올려 보시면
금광국주 김구해가 뭐 무령, 뭐 무덕 그렇게 아들들을 데리고 항복했다. 이런 내용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그건 버풍왕. 그 다음에 여기서 반란 일으켰는데 이사부를 보내서 사다함 이사부를 보내서 정복했다. 멸망시켰다. 그러면 대가야. 그러니까 나는 대가야 복속에 관한 대가야 복속 또는 뭐 멸망에 관한 얘기죠. 자, 그러면 어느 왕인지 먼저 체크해 볼까요? 진흥왕. 신라 진흥왕. 대가야 복속. 자, 그러면 대가야가 망한 건 언제냐? 562년이고 6세기 중후반쯤 되겠죠? 중반쯤 되겠죠? 자, 그래서 진흥왕. 자, 그래서 이제 요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진흥왕은 6세기고 근초고왕 4세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억. 고구려군이 신라를 침략한 왜군을 격퇴하였다. 자, 어느 왕 때? 광개토 대왕 때. 자, 그러면 광개토 대왕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5세기 초의 상황이구나. 자, 두 번째, 백제가 신라의 대하성을 공격하여 차지했다? 그럼 이 어느 왕이에요? 백제 어느 왕? 백제? 의자왕 때. 백제는 의자왕, 신라는 선덕여왕. 자, 그래서 의자왕. 그럼 의자왕이면 몇 세기? 우리가 정확한 연도 모르더라도 몇 세기? 의자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백제 멸망이 660년이잖아. 그러면은 7세기 한 중후반쯤 되겠죠? 그럼 7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한 시기로 말하면 642년. 요 대하성 함락, 대하성 점령 요거는 642년. 7세기. 자, 그 다음에 디귿 여기니까 몇 세기인지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하는 거고 여러분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신라가 건원이라는 연호로 처음 사용했다. 건원 연호를 사용한 건 신라 버풍왕. 신라 버풍왕. 그러면 버풍왕은 몇 세기? 6세기 전반이죠. 왜냐면 지법진 순서라고 했는데 지증왕은 6세기 초, 버풍왕은 전반, 진흥왕은 중반.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6세기 전반. 그래서 한 530년대, 20년대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버풍왕의 업적은 거의 520 몇 년, 530 몇 년. 요때니까 전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장수왕, 아니고, 고구려가 동쪽으로 진출하여 동옥저를 정복하였다. 이거 너무 멀리 가는데? 동옥저를 정복한 거는 고구려 태조왕. 아까 동부여를 점령한 건 어디라고? 여러분 헷갈릴까봐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동부여는 광개토대왕. 동옥저 정복은 옥저 정복. 옥저 정복은 태조왕. 헷갈리지 마세요. 또 동옥저 동부여 하면은 다 또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체크해 놓으시면 문제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동부여 동옥저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려 버리면 이제 다 헷갈리는 거거든. 알겠죠? 한국사는 좀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대강 알아두면 한국사는 지우기 돼.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거 정확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사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진짜 쉬워요. 세상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구분을 좀 잘 하시면 돼요. 사실 뭐 어느 과목이든 안 그러겠습니까? 공부하면 쉽죠, 당연히. 그런데 특히 한국사는 이 헷갈리는 거는 지금 무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태조왕은 1, 2세기 태조왕. 태조왕은 1, 2세기 태조왕.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4세기에서 6세기 사이로 들어가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뭘 찾으면 되냐? 자, 광개토대왕은 당연히 들어가고 5세기니까 자, 버풍왕은 왜 들어가냐? 버풍왕은 진흥왕 전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들어가죠. 지법진 순서라고 했으니까 진흥왕 전이지 뭐 당연히.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 찾으시면 되겠죠?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좀 잘 체크해 두시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기출문제집 풀었고 지금 예상문제집 풀잖아요. 요 앞에서 나왔던 요런 뭐 가나 요런 사건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가나 사건들이 대부분 거의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 책에 나오는 사건들을 좀 알아두시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한국사 같은 경우는, 물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 권 문제집 사서 독파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던 기출문제나 이 예상문제나 여기에서 막 크게 벗어나는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합쳐서 600문제 되잖아요. 이거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기출문제 10번 보면 된다. 기본서 10번 보면 합격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정도로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 특징 자체가 막 이상하고 특이하고 막 어디 구석에 있는 그런 문제를 막 가져오고 그렇지는 않아요. 완전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제시문과 여기 나오는 사료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죠. 물론 보기만 하면 안 되죠.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번 보세요. 알겠죠? 뭐 새로운 걸 뭐 문제집을 사서 보고, 근데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복해서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0번 갑시다.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순서 나열 문제 뭐 늘 나오는 유형이죠. 자, 기억. 백제가 마한을 병합하여 남해안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자, 마한 전 지역을 점령했다. 아까 어느 왕이었어요?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4세기 후반이랬죠. 4세기 중후반.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낭랑대방을 축출했다. 자, 고구려 미천왕. 미천왕은 4세기 초. 고구려 미천왕. 신라가 한강 유역에 진출하고 당항성을 구축하였다. 신라가 한강을 싹 차지했어. 어느 왕이죠? 이건 진흥왕. 그쵸? 진흥왕이에요. 자, 그래서 진흥왕은 6세기 한 중반쯤 된다고 했죠. 자, 고구려가 유연과 연결하여 흥안영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했다. 이건 이 문장 그대로 외우면 된다. 어느 왕이죠? 장수왕. 흥안영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했다. 또는 뭐 지두를 분할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세기. 자, 그러면 요거 순서대로 해라 라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미천왕 4세기 초. 자, 근초고왕 4세기 후반. 그 다음에 장수왕 5세기. 진흥왕 6세기.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서 나열하는 문제는 시기를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헷갈리는 왕들 시기를 좀, 왜냐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수 있는, 예를 들면 소지, 눌지, 비유 이런 왕들 막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 왕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한번 정리를 해줍시다. 소지 5세기, 눌지 5세기, 비유 5세기. 자, 지금 다 제가 5세기 왕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좀 낯선 왕들도 한번 체크를 해두면 되겠죠. 자, 우리는 41번 볼까요? 자, 밑줄친 나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갈문왕 입종의 아들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37년간 몸과 마음을 다해 나라를 다스렸다. 멀리 말을 날려 서쪽으로는 한강유역을 차지하였고, 자, 한강유역 차지 했으면 끝났지 뭐. 그쵸? 한강유역을 장악했고, 북쪽으로는 함흥평야까지 갔다. 함흥평야까지 갔으면 진흥왕이지. 함경도 지역을 차지했으니까, 자, 이미 몸이 늙었으니 부처님을 받들고 마음을 닦으며 나의 노고를 쉬게 하려 한다. 요 사료도 되게 잘 나오는 제시문의 사료예요. 그래서 자, 누구냐? 진흥왕이지. 자, 그러면 이제 진흥왕 업적 한번 살펴봅시다. 진흥왕의 업적은 당연히 영토 확장이죠. 그래서 영토를 넓히고 비석을 세웠죠. 그리고 특히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됐다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영토를 넓히면서 비석을 세웠죠. 자, 이제 비석 한번 쭉 적어볼게요.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단양적성비. 자,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북한산비. 정확히 말하면 북한산 순수비. 자, 그 다음에 비화가해를 점령하고, 그리고 창녕비를 건립하고 나서 대가해를 정복하게 되죠. 자, 그리고 황초령비와 마운령비.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순서대로 쓴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단, 북, 창, 황마 또는 마황. 이건 같은 식이니까. 단, 북, 창, 마황 순서대로니까. 자, 영토를 확장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업적 또 볼게요. 자, 역사책을 편찬하죠. 신라 역사책은 국사. 또 여러분 고흥해석이 거칠부 국사. 헷갈리면 안 돼. 국사를 편찬. 국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한다. 거칠부로 하여금. 자, 그 다음에 연호를 썼어요. 자, 이 진흥왕 때 연호는 개부, 통제, 대창, 연호를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위쪽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많어. 또 진흥왕의 업적도 많아.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연호, 그 업적 쭉 이어 쓸게요.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 그 다음에 불교 교단을 정비하게 되죠. 자, 그런데 불교 교단을 정비할 때 해량에게 국통이라는 벼슬을 주고, 해량은 고구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승려인 해량을 데려다가 신라의 벼슬인 국통을 주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흥왕의 업적. 요 정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제시문으로 우리는 바로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난 거 있어. 황룡사 건립. 황룡사, 흥륜사 건립. 네, 요것도 하나 떠올랐어요. 방금 생각났어. 저것도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나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국 대창 연호를 사용했다? 맞아요. 흥룡사, 황룡사의 사찰을 건립했다? 맞아요.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맞죠. 그래서 1, 2, 3번은 맞고요. 자, 그럼 4번 적어볼까요? 자,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을 요청하는 걸사표를 지어 보냈다. 진평왕 때 누가? 원광이. 진평왕 때 원광이 걸사표를 지어서 수나라에 보냈더니 수나라의 양제가 이걸 딱 받고 그래? 그럼 고구려를 좀 혼내줘. 그래서 612년에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졌지. 살수대첩이지.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신라가 도와달라고 했어. 편지를 보냈지. 수나라가 그럴까? 그럼 쳐들어갔어. 그래서 졌어. 박살났지. 그게 살수대첩.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연결된다. 그러면 그때 신라는 어느 왕이라고요? 진평왕. 진평왕 때 원광이. 시험에는 이 원광도 잘 나오고 요 지금 걸사표와 관련해서 진평왕 시기도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제 42번 봅시다. 삼국시대에 세워진 어떤 비석의 내용이다. 이 비석이 건립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비석. 근데 비석하면 사실 우리가 쭉 살펴봤던 순수비.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아까 진흥왕이 업적을 하면서 비석을 한번 쭉 체크했는데 여기 단양 적성비 빼고 나머지는 순수비인 거 알죠? 제가 순수비라고 따로 쓰진 않았지만 북한산 순수비, 창녕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마운영 순수비.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쓴 거고. 자, 그러면 요 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석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은 뭐예요? 우리 또 이런 걸 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현존, 신라 최고의 비석은?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라에서 발견된 것 중에 신라 비석 중 가장 오래된 거? 요게 포항 중성리비. 포항 중성리비인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비석. 그래서 이 포항중성리비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율령반표를 알 수 있는 비석이 또 하나 중요한 비석이 또 한 개 있지. 그게 울진봉평비. 자, 울진봉평비는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율령반표를 알 수 있으니까? 법풍왕 때. 그래서 그 비석 또 나올 수 있죠. 자, 신라 비석 중에서는 진흥왕의 비석이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우리가 봤던 포항중성리비, 그리고 울진봉평 신라비. 이런 것들이 언급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비석 뭔지 읽어볼까요? 짐의 하늘은, 짐은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웃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화친을 청하는 사절이 서로 통하여 오도다. 스스로 헤아려 옛 백성과 새 백성을 두루 어루만지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말하기를 왕도의 덕화가 고루 미치지 않고 은혜가 베풀어짐이 없다고 한다. 이에 무자년 8월에 관경을 순수하여 민심을 살펴 위로하고 물건을 내려주고자 한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로 알 수 있는 구절은 없어. 딱 하나 있지. 관경을 순수하였다. 이 표현이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순수라고 하는 건 왕이 직접 행차해서 갔다 왔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왕이 거기까지 갔다 왔대. 그리고 비석을 세웠대. 자, 이거를 순수비라고 하고 우리가 순수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무조건 진흥왕 순수비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물론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사료에도 순수란 표현이 살짝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영락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나오는 순간 아, 영락은 광개토대왕이지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힌트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순수가 있어. 그러면 진흥왕이 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흥왕의 무슨 비석인지 모르지만 요 중에 하나겠죠? 요 나머지 순수비 중에 하나겠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순수비고 진흥왕이야.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요 비석은 이제 마운영 순수비지만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 있나요? 그냥 순수하면 진흥왕이지. 자, 그러면 옳은 것은 1번 신라 진흥왕이 지금의 함경도 남부 일원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자, 지금의 함경도 남부 일원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뭘 보고 알 수 있죠? 마운영비나 황초령비 보고 알 수 있죠. 함경도까지 영토를 확장했구나. 마운영비와 황초령비를 보고 알 수 있다. 맞죠? 당연히 정답은 1번이겠고.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장수왕의 고구려 군대가 충주 지역까지 내려와서 신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였다. 장수왕이면 5세기. 그리고 이렇게 한강 이남까지 점령하고 세운 비석은 중원 고구려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수의 포로를 획득하였다. 이거는 뭐 아까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사이고 신라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성한 후에 고구려 백제 유민을 포섭하는 정책을 폈다. 신라의 삼국통일의 완성은 676년이잖아요. 그럼 7세기 후반이겠죠. 그래서 문무왕의 7세기 후반의 일을 말한다.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우리는 관경을 순수했다 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 볼까요?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3색 모란꽃 그림과 그 씨 세대를 보내왔다. 그는 꽃 그림을 보고 이 꽃은 절대로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씨를 뜰에 심어 그 꽃이 피어 떨어지기를 기다리니 과연 그 말과 같았다. 그러니까 씨 없는 꽃을 보낸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 당태종은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을까? 조롱한 거예요. 너네 왕 여자지? 이러면서 그냥 조롱했다고 보시면 되죠. 약간 우습게 봤다고 표현할까요? 약간 그렇게. 자, 어쨌든 이 그는 누구냐? 자, 그는 누구냐면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은 이게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언이 3가지 전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요거예요. 그림이 딱 왔어. 그림만 보고 향기가 없겠네? 이렇게 이제 맞췄다는 거. 두 번째, 어느 계곡에서 개구리가 막 울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디 가봐라. 백제 병사가 쳐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개구리 우는 것만 보고 그런 걸 알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어디다 묻어라. 그러면은 그 후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불교와 관련된 경전 같은 거 보면은 어디에 밑에 뭐가 생겼다. 절이 뭐 생겼다. 이런 뭐 그런 글이 써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묻힌 그 자리에 나중에 후대에 어떤 절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왕이니까 약간 그동안 무시당하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굉장히 뭔가 예지력이 있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높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뭐 진짜 예지력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선덕여왕 때의 이런 예언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우리는 이제 이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덕여왕의 업적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자 선덕여왕의 업적은 일단 황룡사 9층 탑을 건립했죠. 자 황룡사 9층 탑을 건립한 건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자 앞에서 우리가 황룡사를 건립한 건 어느 왕 때? 그건 진흥왕. 헷갈리지 마세요. 황룡사는 진흥왕, 9층 탑은 선덕여왕. 자, 그 다음에 분황사
그리고 영묘사, 다 절이에요. 분황사, 영묘사를 건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첨성대? 네, 첨성대를 건립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인평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인평연호를 사용했죠. 이게 바로 선덕여왕. 그리고 아까 예언.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예언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신라 최초 여왕이기도 하죠. 신라 최초의 여왕. 자 그럼 1번 첨성대를 건립했다. 맞고. 신라 최초 여왕이다. 맞고. 자장의 요청으로 황룡사 9층탑을 세웠다. 맞죠? 자 5원 태평송을 지어 당에 보냈다. 자 5원 태평송을 지어 당에 보냈다. 진덕여왕이. 그러면 5원 태평송이 뭐냐면 나당 동맹을 체결했어요. 군대를 보내주기로 했어. 엄청 고맙지? 그래서 당나라 황제를 칭송하는 글을 써서 그거를 막 비단에다 뭐 이렇게 막 술을 놔가지고 막 보냈다고 해요. 그게 바로 5원 태평송. 당나라 황제를 칭송하는 글을 써서 보냈다. 왜냐면 고마우니까. 군대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그게 바로 5원 태평송. 자,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4번. 금성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울진봉평 신라비 이거는 어느 왕 때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울진봉평 신라비는 법흥왕 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율령반포와 노인법과 장형과 육부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다. 자, 울진봉평 신라비 같은 경우는 율령반포가 됐었던 시기가 법흥왕이니까 그 율령반포의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서 노인법은 노비 노자가 그러니까 노인, 늙을 노자가 아니라 노비 노자예요. 그래서 노인법은 노비에 대한 어떤 뭐 처결, 처분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장형은 때리는 형벌이 장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령이 반포됐으니까 이런 형벌도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신라의 왕을 육부에 소속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흥왕도 어느 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이때는 이미 부족적 성격이 없어진 다음이지만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좀 특이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울진봉평 신라비 1번 맞는 설명이고요. 자, 신라가 강원도 동해안 쪽이에요. 그러니까 동해안 쪽에 울진 지역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그 지역의 백성들을 좀 이렇게 달랠 필요가 있는데 하필 그 얼마 뒤에 점령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화재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야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그 이제 범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판결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처벌을 내렸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울진봉평 신라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율령반포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울진봉평 신라비. 자, 두 번째 포항 중성립이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신라 비석이다. 맞아요. 당연히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모단벌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산 판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을 이 사람이 뺏겼어.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처리해서 야 빨리 돌려줘라. 모단벌이라는 애한테 돌려줘라. 라는 내용이죠. 재산 판결 내용이라고 해요. 보통. 자,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 사택지적이 지난 세월에 덧없음을 한탄했다. 자, 사택지적비는 백제 의자왕 때, 백제 말기에 이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인생이 허무하다.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도교. 그렇죠.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게 사택지적비. 자, 중원고구려비. 고구려의 건국과 시조와 수묘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중원고구려비는 장수왕 때죠? 자, 중원고구려비는 고구려가 한강 이남을 점령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영토가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즉 중령에서 남양만이 한강 이남이에요. 여기까지 점령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신라를 압박한 내용이죠. 이 비석에 보면은 그런 거 써 있잖아요. 뭐 동이 매금이 뭐 신라가 뭐 옷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뭐 이제 옷을 뭐 하사하려고 했는데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라를 압박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요런 게 중원 고구려비고, 자 그러면 고구려의 건국 설화, 시조,
그리고 고구려 왕의 계보,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업적.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내용이 다 담겨있는 비석은 뭘까요? 광개토 대왕 능비. 그쵸? 여기서 지금 맨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건 중원 고구려비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광개토 대왕 능비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광개토 대왕 능비의 고구려 건국 설화 나옵니다. 고구려 시조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계보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광개토 대왕 능비. 정답은 4번. 넘겨볼까요? 자, 45번 봅시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5월에 고려 대왕 상왕공과 신라 매금과 세세토록 형제처럼 지내기를 원하였다. 매금의 의복을 내리고 상하의 의복을 내리는 교를 내리라는 교를 내리셨다. 12월 23일 갑인의 동의매금의 상하가 우벌성에 와서 교를 내렸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줄에 고려 대왕 상왕공, 이게 장수왕이에요. 그래서 장수왕의 비석이에요. 이게 뭐냐?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이죠. 거기 보시면 신라 매금이라고 되어 있죠? 신라 왕을 낮춰서, 낮게 낮춰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동의매금, 신라를 동의라고 표현했어요. 동쪽 오랑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요 지금 중원 고구려비 내용 했잖아요. 하나만 더. 여기에서는 자, 신라를 좀 낮춰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천하관 또는 천하의식을 알 수 있어요. 천하관, 천하의식은 야, 내가 이 지금 요 동아시아에서 야, 내가 제일 잘 나가잖아 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나타내는 거죠. 천하의식을 나타낸다.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거예요. 말하자면 천하의식이라는 게. 왜냐면 이 당시에 고구려가 영토가 굉장히 넓었고, 그리고 남북조와 모두 교류하면서 세력도 셌고, 그러니까 야, 내가 잘 나가잖아.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은연중에 신라를 무시함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인의 천하의식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중원고구려비 5세기. 자, 1번 스스로의 천하를 중심으로 자부하는 고구려인의 천하관이 반영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1번 정답. 2번 광개토 대왕의 정복활동 성과를 기록한 비문이다. 광개토 대왕 능비. 3번 인생의 무상함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도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게 금방 뭐였죠? 앞에서? 사택지적비. 사택지적비.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을 3년 안에 공부하자. 뭐 이런 거를 공부하자라고 청소년 2명이서, 아마도 화랑이겠죠? 2명이 맹세했어. 임신서기서의 내용이에요. 4번은 임신서기서. 그래서 유교 경전을 공부했음을 알 수 있는 비석이 임신서기서기죠. 신라는 학교가 없었어요. 통일 전에 신라. 학교 없어? 근데 유교를 가르쳤어? 그럼 공부했어? 임신서기서 보면 알 수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교육했음을 알 수 있는 비석이 임신서기서기죠. 자,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6번 봅시다. 자, 기역에서 리을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자, 1번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자,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1번에 이거는 장수왕 때죠? 장수왕 때 427년인데 자, 그러면 그 연표를 한번 보세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다는 건 누구 때문에? 장수왕이 한강을 점령해서. 그러면은 장수왕의 한강 점령 전일까요, 후일까요? 이 평양천도는 당연히 전이죠. 그래서 기역 이전이 되는 거예요. 기역 이전. 1번이 기역 이전. 자, 두 번째 황산벌에서 계백과 김유신이 전투를 벌였다. 자, 여러분 황산벌 전투 다음에 사비성 함락. 자, 황산벌에서 지고, 백제가 지고, 계백이 지고, 이 신라의 김유신의 군대가 쭉 밀고 와서 어디까지 왔어? 사비성까지. 그래서 사비성이 함락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사비성이 함락되면 이제 백제가 어떻게 된 거야? 망한 거야. 멸망이야. 그래서 사비성 함락이 백제 멸망이에요. 아하, 백제 멸망. 그러면 660년이야.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660년이니까 리을로 들어가야 되겠네. 리을 시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황룡사 9층탑이 건립되었다.
황룡사 고층탑은 어느 왕 때 건립됐죠? 선덕여왕. 자, 선덕여왕이면 아까 7세기라고 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보시면, 자, 선덕여왕 다음 왕이 누구? 진덕여왕. 다음 왕이 누구? 무열왕. 그럼 무열왕 전이겠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에, 연표에 보시면 무열왕 전이겠지? 그럼 몇 번이겠어? 어디겠어? 디귿이겠지? 네, 디귿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 연도 모르더라도 당연히 선덕, 진덕, 무열이니까 무열 전이겠지? 네, 그렇게 풀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리을. 상대 등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거를 우리는 비담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담의 난은 언제냐?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 비담이 반란 일으켰어. 그래서 물어봤어. 너 왜 반란 일으켰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왕이 정치를 못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여왕이라는 걸 무시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덕여왕 때 있었던 비담의 난이에요. 그러면 아까 선덕여왕이 어디였지? 디귿이었지? 네, 디귿으로 하면 되죠. 디귿 찾으면 되지.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비담의 난 같은 거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안 나면은 오늘 정리하시면 되죠. 아, 선덕여왕 무시하면서 반란 일으켰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46번에 3번, 자, 47번에 가부터 볼까요? 자, 봅시다. 가나 사이,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을지문덕은 평양으로 쳐들어오는 수의 30만 대군을 청천강 부근에서 괴멸시키며 대승을 거두었다. 청천강이 살수예요. 그래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네, 그게 바로 청천강에서 이긴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양제가 쳐들어왔지. 양제의 침입을 을지문덕이 막아냈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 이걸 그냥 또각또각 잘라서 수나라 쳐들어오고 을지문덕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훨씬 좀 이야기처럼 돼서 기억하기도 훨씬 좋거든요. 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요거는 이제 요 앞에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자, 그 다음에 당태종은 1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겠죠. 10,000명이 빠진 거 오타. 10만 명의 군대를 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자, 고구려는 유동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빼앗기고 공경에 처하였으나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당군을 물리쳤다. 자, 나는 당태종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당태종의 침입이고. 자, 당나라 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낸 건 누구냐? 안시성에서 양만추. 안시성 전투. 양만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제시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기억.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자, 봅시다. 이제 여기는 제가 조금 앞뒤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어요.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 자, 이렇게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자 수문제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1차 침입이에요. 수문제가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후발대의 지원이 좀 없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싸우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강화를 맺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살짝만 싸웠어. 쉽게 말하면 거의 막 전투가 크게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수문제가 돌아가고 나서 이제 왕이 바뀌었지. 수양제로. 그래서 수양제는 조금 더 좀 센 캐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놈의 고구려를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러면서 쳐들어왔죠. 그게 수양제의 침입이에요. 그리고 113만의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지만 제대로 안 되니까 30만 명만 따로 압록강 근처로 쳐들어가게 했고 그걸 막아낸 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인 거죠. 자, 그래서 수양제의 침입. 자, 그래서 두 개 요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오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자, 수나라가 수양제 때 너무 힘을 많이 쏟아서 망했어. 수멸망 당건국. 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우리가 사이가 좋았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쌓았어요.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돼요. 자, 그러면 천리장성을 축조한 건 당견제야, 수견제야? 당견제야. 수는 망했어, 이미. 여기서 918년에 망했으니까, 618년에 망했으니까. 그래서 천리장성은 631년부터 647년까지 이렇게 이제 쌓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천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요동지방에서 힘을 키운 누가 정변을 일으켰지? 연개소문. 여기 연개소문이 정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연개소문에 정변이 나오는 거죠. 천리장성 쌓는 도중에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대망리지 자리까지 딱 오르게 된 거. 대망리지에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당나라에 대해서 좀 세게 나갔어. 그랬더니 쳐들어온 거예요. 당태종이. 알겠죠? 그게 안시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요 사이에 들어갈 거는 자, 당 건국되고 고구려 입장에서 이제 천리장성 축조, 그 다음에 연개소문 정변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하면. 그리고 그 전에 요서지방 선제 공격, 수문제의 침입, 그리고 수양제의 침입, 멸망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요 대외 관계를 쭉 연결을 좀 시키시면은 훨씬 그 사이에 들어갈 거 고르는 게 좀 쉽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1번. 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여기 있네요. 연개소문의 정변. 고구려는 요동지방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했다. 쌓기 시작. 왜냐면 이건 안시성 전투 다음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랑 찾으면 되겠죠. 당연히 정답은 기역, 니은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 고구려는 말갈 세력과 손잡고 요서를 먼저 공격하였다. 요거네. 요서지방 선제 공격 598년에 가 이전. 자, 장군 온달이 중경 이북의 땅을 되찾고 신라를 압박했다. 이건 언제야? 온달은 영양왕 때. 영양왕이 즉위하자마자 여동생 남편이에요. 영양왕의 여동생 남편이야. 그러니까 영양왕이 즉위하자. 평원왕의 딸이 평강공주니까 평강공주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동생 남편이야, 온달이. 영양왕이 즉위하자마자 형님, 그러면 제가 한강유역을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한 거야. 그래서 온달한테 그래 그럼 너 갔다 와. 군대를 줬어. 어떻게 됐지? 전사했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590년 영양왕 때. 590년이면은 6세기 말이죠. 좀 전이죠. 한참 전이 아니라 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영양왕이에요. 말하자면 요 시기다. 요 시기 여기 고구려 요서지방 선제공격도 영양왕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가 이전이 되겠죠.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자, 제시된 삼국통일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여라. 자, 삼국통일의 과정. 이런 문제는 뭐 시기만 알면 되는 문제. 자, 전쟁은 항상 과정인 거 아시죠? 삼국통일. 그 다음에 6.25전쟁, 임진왜란 다 과정. 자, 그러면 기역부터. 이거는 그냥 제가 연도를 쫙쫙 쓰는 수밖에 없어요.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평양성 함락. 자, 평양성이 함락되면 어떻게 되지? 고구려 망하지. 고구려 멸망이지 뭐. 668년에 고구려 멸망. 자, 취리산 회맹. 이게 뭐냐면 백제가 망했어. 그렇죠? 백제가 멸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백제 땅에다가 뭘 설치했지? 백제에다 웅진도독부 설치했죠. 웅진도독부를 설치했어. 660년에 바로 설치했어. 자, 그러면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나서 신라는 지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원래 신라 그대로 있잖아. 그런데 당나라에서 신라 땅에다가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한 거야. 그리고 남의 나라 왕한테 너 오늘부터 계림도독해. 그러면서 계림도독으로 임명한 거예요. 문무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라를 우습게 본 거지. 그래서 문무왕에게 계림도독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하처럼 부린 거지 말하자면 남의 나라 왕인데. 자, 그리고 나서 웅진 도독이 누구였냐면 이제 부여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백제 왕족 중에 한 명이었는데 부여융한테 야 이리 와. 취리산으로 와. 그리고 계림도독이죠. 문무왕한테 너도 와. 야 둘이 친하게 지내겠다고 맹세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왜냐면 내가 멸망시켰는데 지금 당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기분이 되게 나쁜. 네, 그래서 짜증은 나지만 어쨌든 내가 이제 나당 동맹을 체결했으니까 내가 한번 참아준다.
그러면서 추리산 회맹을 체결한 거예요. 즉 옛 백제와 신라 사이에 국경에 대한 동맹이 체결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기분이 더러운 일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추리산 회맹이에요. 665년. 이거는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사이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연도 안 외우셔도 되고 고구려 멸망, 백제 멸망 사이에 요 시기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볼까요? 백강전투. 자, 이거는 백제 멸망 이후에 절친이었던 외가 백제 도와주러 온 거. 백제 부흥군을 도와주러 온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지만 실패했지. 그래서 663년에. 요 백강전투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제시문이니까 연도를 외우시면 되겠고. 자, 소부리주 설치. 내가 뭐 빼먹었지? 기벌포 전투 빼먹었지? 기벌포 전투는 나당 전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676년. 그 다음에 백강전투는 663년. 그 다음에 소부리주 설치는 자, 신라가 이제 당나라 하는 짓이 더 이상 못 참아주겠어. 그래서 백제 유민이랑 다 고구려 유민이랑 합쳐서 이제 당을 쫓아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웅진 도독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라 관청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소부리주야. 그게 671년. 자, 요거 순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리을부터 오면 되죠. 리을, 니은, 기역, 미음, 디귿 이렇게 되죠. 맞나?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리을, 니은, 기역, 미음, 디귿 맞네요.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봅시다. 다음 상황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부흥군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던 부여풍은 고구려와 왜국의 왜는 일본이죠. 왜국의 군사를 요청하여 당나라 군대를 막으려 했다. 문무왕과 당의 장수 유인원은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유인괴는 수군을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왜국, 일본 군사를 만나 4번 싸워 모두 이기고 그들의 배, 4척을 불살랐다. 이때 부여풍은 탈출하여 도주하였다. 왕자 부여 충승, 충지 등이 부여풍의 군사를 거느리고 왜국, 일본 군사들과 함께 항복하였다. 자, 결국에는 왜국, 일본이 백제 부흥군을 도와주러 왔다가 박살났다. 요거죠. 자, 어디에서 싸우다가 박살? 백강.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전투? 백강전투. 자, 백강전투죠. 자, 백강전투는 663년에. 자, 그러면 뭐 연표만 딱 고르면 되겠죠? 예. 정답은? 나.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50번까지 문제 풀도록 할게요.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다음 제시문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5년 봄에 다시 완산주를 설치하고 용원으로 총관을 삼았다. 거열주를 승격하여 청주를 설치하니 비로소 구주가 갖추어져 대하찬 복세로 총관을 삼았다. 3월 남원 소경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군의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다. 자, 9년 봄 정월에 내외관의 노급을 폐지하고 해마다 차등을 두어 조를 주도록 하교하고 이를 고정된 법식으로 삼았다. 왕이 달구벌로 서울을 옮기려다가 실현하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구주 오소경 체제를 정비했고 그리고 달구벌 천도 계획을 세웠다. 신문왕. 자, 신문왕인 걸 알 수가 있죠. 신문왕은 일단 전제왕권 확립에 기여하게 되고요. 전제왕권 확립에 기여하게 되죠. 특히 자, 김음돌의 반란을 모욕사건을 진압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체제를 정비하는데 자, 이 체제 정비는 제가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신문왕은 통일된 직후에 왕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체제 정비가 좀 많지. 자, 중앙은 14부의 형식으로 정비하게 돼요. 자, 그 전에 여러 부서들이 있었어요. 병부 설치부터 시작해서 뭐 집사부, 품주, 위화부, 영객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 중에서 공장부와 예작부를 설치해서 총 14개가 된 거예요. 14부의 체제로 정비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는 구주 오소경을 설치. 군사제도는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10정.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는 국학이라는 학교를 처음 설치했죠. 국학 설치. 자, 토지제도에 있어서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자, 이거를 전부 다 신문학 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자, 기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가문사 설치, 가문사 건립. 가문사라고 해서 문무왕의 업적을 기리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용왕이 된 아버지가 쉴 수 있도록 가문사 건립. 만파식적 설화. 만파식적 설화라고 해서 필이 알죠? 필이 이거 다 태평해진다는 필이. 만파식적 설화와 관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대문의 난. 대문의 난을 진압하게 되는데 안승을 진골로 임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료도 시험에 가끔 나왔었죠. 자, 안승을 보덕국의 왕이었는데 신라로 편입을 시키면서 진골로 임명을 하게 되자 그 금마저에서 말하자면 보덕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걸 진압하면서 이제 보덕국을 없애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달구벌 천도 시도. 우리 금방 나왔던 달구벌 천도를 시도만 한 거죠. 실제로 하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문왕과 관련된 업적들이에요. 신문왕의 업적은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당을 추출하고 통일 왕국을 형성하였다. 자, 당을 추출했다라는 건 삼국통일 완성. 어느 왕? 문무왕. 문무왕. 자, 김음돌의 모욕 사건을 계기로 귀족을 숙청했다. 신문왕. 유학사상을 강조하고 국학을 설립했다. 신문왕. 자, 이사부로 하여금 무산국을 정벌케 했다. 이거 지증왕이었죠. 자, 그 다음에 구사당 10정의 군사조직을 정비했다. 네, 신문왕. 그래서 이 중에서 신문왕의 업적만 골라라. 니은, 디귿, 미음 체크하시고, 자, 나머지 신문왕의 업적들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50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네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통일 즈음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내용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선사시대부터 한번 쭉 내용 정리해보세요. 제가 늘 말했지만,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는 미루면 틀린다. 알겠죠? 지금부터는 다음에 해야지. 다음은 없어. 내년만 있을 뿐이야. 알겠죠, 여러분? 내년에 다시 보면서 우리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안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당연하죠. 내 얼굴을 많이 본다? 안 좋은 거잖아. 늘 우리는 짧게 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만약에 미룬다. 그러면 내년이 있을 뿐이지. 알겠죠? 다음은 없어. 잘 정리하시고 주말을 좀 잘 활용해서 여러분 또 공부할 거 많겠지만 그래도 잘 정리를 해서 암기까지 해주세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51번부터 문제 풀게요. 이런 식으로 한 50문제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풀 거거든요. 6주로 나눠서. 그러니까 혹시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문제 풀 건지 한번 미리 풀어보거나 하려면 이제 다음 시간에 100번까지 이렇게 미리 한번 풀어볼 거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